첫 번째 경기 우디네세 대 인테르 경기부터 갑니다. 우디네세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고,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 과감하게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승패 투폴 추천까지 드리는 이유는 이번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 우디네스가 인테르 원정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이변을 연출한 바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도 이변을 연출할 수 있는 저력이 있는 우디네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경기 내용을 살펴드리면 우디네스가 점유율 32%만 가져갔지만 효율적인 선수비 후 역습을 통해서 오히려 2대1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압박 라인이 높다 보니까 수비 뒷공간 노출에 따른 역습 실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4골, 세리 A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디네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 득점이 3골로 상당히 준수한 역습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디네스라는 팀이 롱볼을 통한 역습, 그리고 최전방에 데이비스나 자니올로 같이 신장이 좋은 공격 자원들이 많아서 롱볼을 때려서 탄탄한 제공권을 바탕으로 한 고공 플레이에 능하기 때문에 인테르가 또다시 이번에도 압박 라인을 높였다가는 우디네세 특유의 롱볼 역습에 당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디네스가 제공권이 뛰어난 것에 비해서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상당히 많은데,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3골로 두 번째로 적다는 점, 따라서 세트피스 수비면에서는 인테르가 훨씬 더 좋은 지표가 있고, 세트피스 공격력 면에서도 인테르가 8골로 상당히 세트피스 득점이 많다는 점, 우디네세는 그에 비해서 4골로 세트피스 득점이 적다는 점에서 확실히 세트피스 측면에서는 공수 양면에서 인테르가 유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인테르도 해볼 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인테르가 최근에 핵심 자원 이탈이 있는데, 바로 최고의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 차라놀루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됐습니다. 이 차라놀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에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발을 했지만 인테르에서 점점 한 칸 내려와서 이른바 6번 롤 수비형 미드필더, 홀딩 미드필더 자리로 한 칸 내려오면서 실력이 만개가 된 미드필더인데, 이 차라놀로 선수가 인테르의 중원에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자원인데, 이 차라놀루 선수가 빠졌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전력 누수라고 보여지는 인테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디네세도 핵심 자원 이탈이 있는데, 이 최전방에서 득점뿐만 아니라 기회 창출도 많이 주고 있는 공격수 자니올로 선수, 우디네세에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하고 있는 이 자니올로라는 공격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는 우디네세이기 때문에 인테르는 핵심 미드필더 차라놀루의 부상 이탈, 그리고 우디네세는 핵심 공격수 자니올로의 경고 누적 이탈, 양 팀의 핵심 자원 전력 누수가 비슷하다는 점 역시 변수로 보여지기 때문에 단통 픽으로는 그래도 우디네스의 패배를, 독식 픽으로는 승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프리미어리그 경기로 갑니다. 첼시 대 브랜트포드 경기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첼시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리그컵 4강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아쉽게 한 골차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있었고, 최근에 첼시 같은 경우에는 로세니어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습니다. 이 로세니어 감독 굉장히 생소하신 분들 많을 텐데, 최근까지 프랑스 리그앙의 스트라스부르라는 팀을 이끌었고, 최근에 스트라스부르를 이끌고 유럽 대항전까지 나가면서 어느 정도 실력을 검증을 받은 감독이지만 확실히 빅리그 경험은 없기 때문에 이번 경기 상당히 시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미 주중에 있었던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2대3 한 골차 패배를 당했는데, 해당 경기 내용을 바탕으로 로세니어 감독의 전술을 살펴드리면 우선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하는 감독이고, 무엇보다 양쪽 측면 수비 자원들을 기존의 마레스카 감독과는 다르게 인버티드 풀백을 넘어서 굉장히 풀백 자원들을 미드필더처럼 활용을 하고,
이 마레스카 감독 체제에서는 측면 윙어 자원들이 조금은 유기가 되는 단점이 있었는데 확실히 로세니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측면 윙어들에게 굉장히 공격적인 주문을 해서 확실히 마레스카 감독 체제보다는 윙어 자원들이 살아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도 가르나초라는 윙어 자원이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확실히 이 로세니어 감독 체제에서 측면 공격력이 살아날 수 있는 첼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로세니어 감독 역시 수비적으로 약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격 라인이 높고 특히나 이 첼시의 로세니어 감독이 골키퍼에게 상당히 많은 주문을 하는데 골키퍼도 마치 필드 플레이처럼 나오면서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주문을 하기 때문에 골키퍼가 필드 플레이어처럼 만약에 공을 끌고 나왔을 때 첼시의 지금 주전 골키퍼가 산체스라는 골키퍼인데 이 산체스 골키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방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발밑이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브렌트포드에게 이 킹 미스나 압박의 공을 빼앗기면서 브렌트포드의 강력한 역습에 실점을 하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첼시가 브렌트포드 상대로 쉽사리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 이미 2대2 난타전 무승부가 나왔고 최근에 이 브렌트포드가 첼시 상대로는 굉장히 강했던 상대 전적의 면모까지 있기 때문에 이 브렌트포드의 최근 상승세를 고려한다면 브렌트포드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 충분히 통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렌트포드 평균 점유율 46%만 가져가면서 대놓고 선수비 후 역습을 치는 팀이고 이번에도 첼시가 60% 이상의 점유율 그리고 브렌트포드가 30%대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양 팀이 원하는 축구를 할 수 있는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브렌트포드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 득점이 무려 9골 가장 강력한 역습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고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역습 실점이 딱 2골밖에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 로세니어 감독도 공격적인 축구를 지향을 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수비 뒷공간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세트피스 득점이 12골로 리즈와 아스날과 함께 가장 많은 세트피스 득점을 올리고 있는데 이 브렌트포드라는 팀이 세트피스 실점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3골 토트넘과 함께 가장 적은 세트피스 실점, 세트피스 수비가 가장 강력한 것이 브렌트포드이기 때문에 세트피스가 주 득점 루트인 첼시 입장으로서는 브렌트포드의 강력한 세트피스 수비력 역시 상당히 껄끄러운 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 득점 2위를 달리고 있는 이고르 치아고 선수가 이번 시즌 16골을 넣고 있고 오히려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은 지금 맨시티의 엘링 홀란 선수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보유하고 있는 공격수까지 있기 때문에 이 브렌트포드의 역습 상당히 위력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로 가는 이유 이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원정에서는 3승 7패 상당히 기복이 있는 모습이 있고 이쯤에서 원정에서 첫 번째 무승부가 나올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로세니어 감독 데뷔전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에서 쉽사리 승리까지는 노리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에서 이 경기 단통 무승부로 과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리즈 대 풀럼 경기 이 경기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양 팀이 보여주는 경기력을 고려하면 어떤 팀이라도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이고 팽팽한 무승부까지도 보여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지 않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이미 이번 시즌 1차전 맞대결에서도 양팀이 기대 득점이 0.85 대 0.79로 상당히 낮은 상황에서 거의 0대0 무승부로 끝나는 경기였는데 막판에 코너킥 상황에서 리즈의 자책골이 나오면서 풀럼이 어부지리 1대0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에도 굉장히 팽팽한 양상이 예상이 되고 상대 전적면에서는 풀럼이 리즈 상대로 4연승을 거두고 있지만 이 리즈가 2부 리그로 강등이 됐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최근의 상대 전적은 그렇게까지 의미는 없을 수 있는 양팀의 맞대결이고 최근에 양팀이 흐름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풀럼 같은 경우에는 핵심 자원 이어비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주전 자원들이 네이션스컵 차출이 됐지만 그 네이션스컵 차출 기간에 오히려 6경기에서 리그 4승 2무 무패를 달리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 리즈 역시 무승부 비중이 많았지만 최근에 뉴캐슬에게 극장골 패배를 당한 것을 제외하면 패배가 없었기 때문에 양팀 모두 최근의 경기력과 성적이 상당히 좋다는 점에서 5대5의 냄새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즈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홈발, 홈 어드밴티지를 네 번째로 많이 받는 팀이라는 점에서 리즈가 홈발을 받을 수 있는 경기이고, 리즈의 최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세트피스 득점인데 세트피스 득점 12골로 전체 공동 1등을 달리고 있다는 점, 풀럼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적지 않은 세트피스 실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리즈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리즈가 세트피스 득점은 많지만 동시에 실점 역시 9실점으로 많기 때문에 풀럼 역시 세트피스 득점 7골이 있다는 점에서 양팀 모두 세트피스에서 득점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습 부문에서는 오히려 역습 실점이 3골로 풀럼이 역습 실점 1골에 리즈보다 역습 수비력이 약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양팀 모두 역습 공격력은 득점이 1골로 적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비슷한 면이라고 보여지고, 풀럼이 평균 점유율이 51%, 리즈가 45.6%로 이 경기는 리즈의 홈 경기이기 때문에 1차전 경기 내용과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으로 점유율이 쏠린다기보다는 비슷한 수준의, 혹은 풀럼이 5.5 대 4.5로 비슷한 수준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공방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경기, 썬덜랜드 대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 이 경기도 리즈 대 풀럼과 마찬가지로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승무패로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력만 놓고 보면 썬덜랜드의 승무가 유력해 보이지만 크리스탈 팰리스 특유의 조직력을 고려한다면 썬덜랜드가 아직까지 홈에서 패배가 없다는 점에서 이쯤에서 홈 패배가 나올 수도 있는 상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차전 맞대결 경기 내용 같은 경우에는 0대0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이 크리스탈 팰리스와 썬덜랜드 모두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는 팀인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평균 점유율 43%만 가져가는 팀이고 썬덜랜드 역시 42.6%로 상당히 낮은 점유율을 가져가는 팀인데, 1차전에는 아무래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홈팀이다 보니까 56%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슈팅 숫자도 14대 6으로 상당히 많았고 기대 득점도 1.77 대 0.36으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주도를 했지만 경기 내용은 0대0 무승부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하고 이번 시즌의 수비력은 상당히 탄탄하지만 굉장히 약점인 것이 바로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떨어진다는 점인데, 기대 득점 값은 무려 36.34골로 상당히 높지만 실제 득점은 21골에 그치면서 마이너스 15.34골을 하면서 가장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떨어지고 있는 크리스탈 팰리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골 결정력 난조를 보인다면 썬덜랜드의 탄탄한 수비력에 막힐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양팀 모두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준수한 세트피스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세트피스 수비력 면에서는 썬덜랜드가 5실점으로 탄탄하지만 반대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12실점이나 당하면서 세트피스 수비력이 상당히 좋지 못한 크리스탈 팰리스이기 때문에 확실히 세트피스 면에서는 썬덜랜드가 앞설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역습 부문에서 역습 실점이 썬덜랜드가 4실점, 크리스탈이 1실점으로 확실히 역습 수비면에서는 썬덜랜드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시즌 크리스탈 팰리스가 역습에 의한 득점이 0골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썬덜랜드에게는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크리스탈 팰리스가 역습 득점이
공식적인 통계는 0골로 나오고 있지만 역습 시도 횟수 자체가 24번으로 상당히 많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 득점이 9골로 가장 많은 브렌트포드보다도 다이렉트 공격 스피드가 2.11로 가장 빠른 것이 바로 크리스탈 팰리스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팰리스도 골 결정력이 안 좋아서 그렇지 역습 자체, 역습 시도와 역습 스피드 자체는 프리미어리그 최상위권이라는 점에서 썬덜랜드가 홈 경기이고 홈에서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평균 점유율보다 오버해서 경기를 주도하는 양상이 나올 경우에는 크리스탈 팰리스도 충분히 역습으로 득점을 노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썬덜랜드가 홈 어드밴티지 랭킹 전체 1등을 달리면서 홈바를 보여줄 수 있는 팀이고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 10경기에서 5승 5무 무패를 달리면서 극강의 홈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썬덜랜드의 승무 투폴이면 패스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은 되지만 이쯤에서 썬덜랜드가 홈 패배, 첫 패배를 당할 수도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여지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반대로 홈발 랭킹 20등 그러니까 오히려 홈발을 세게 받는 팀이 아니라 원정에서도 홈 이상의 성적을 보여주면서 토트넘과 함께 지금 원정에서 성적이 오히려 더 잘 나오는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썬덜랜드가 평균 점유율 42%를 버리고 크리스탈 팰리스가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가운데 썬덜랜드가 주도하는 양상이 나온다면 크리스탈 팰리스도 충분히 역습으로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썬덜랜드가 어떻게 나오느냐 특히나 크리스탈 팰리스가 선제골을 넣어서 썬덜랜드가 본의 아니게 주도적인 경기 운영 양상이 나올 경우에는 이 무승부보다는 오히려 승패가 갈릴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4번 경기 승무패로 지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토트넘 대 웨스트햄 런던 더비 경기 승무로 가면서 무승부 이변 바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트넘 쪽으로 투표율이 70% 이상 몰려있지만 상당히 리스크가 큰 경기이고 물론 1차전 맞대결에서는 토트넘이 3대0 대승을 거뒀지만 당시에는 이 소우체크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우위 속에서 토트넘이 손쉬운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퇴장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가정 속에서는 상당히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프랭크 감독이 들어오면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명확해졌는데 먼저 토트넘의 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확실히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보다는 세트피스 공격력과 수비력이 비약적으로 상승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트넘이 세트피스 득점이 11골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전체 두 번째로 많을 정도로 세트피스 공격력이 개선이 됐고 세트피스 수비력 역시 3실점으로 브렌트포드와 함께 가장 적기 때문에 세트피스 공수 양면에 있어서 토트넘이 프랭크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큰 상승을 이뤄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웨스트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13골로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토트넘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재미를 볼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 프랭크 감독이 들어오면서 세트피스 득점이 비약적으로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몇 시즌 동안 세트피스 득점 비중을 봤을 때 이번 시즌이 36.7%로 세트피스 득점 비중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 토트넘의 이번 시즌이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실점이 두 번째로 많은 웨스트햄 상대로 토트넘이 세트피스로 득점을 만들어낼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세트피스 득점 비중이 무려 36%라는 것은 지공 상황에서의 득점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할 수 있고 특히나 이 토트넘이 이상하게 원정보다 이번 시즌 홈에서 성적과 공격력이 더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상하게라는 표현을 썼지만 홈에서 성적과 공격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은 영국 현지 언론의 칼럼을 제가 발췌한 내용인데
토트넘이 홈에서 오히려 그레이터 컨트롤, 그러니까 경기는 더욱더 주도를 하지만 득점력 부분에서 언더퍼포밍이 나오고 있다. 그 말인즉슨 홈에서 경기를 주도를 하지만 오히려 경기를 주도하지 않는 원정보다 득점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실제 통계를 보시면 평균 점유율이 홈에서는 53%, 원정에서는 48%로 오히려 주도적인 경기 운영은 홈에서 하고 있지만 경기당 기대 득점 값은 오히려 홈에서 한 골, 원정에서 0.91로 기대 득점 역시 홈에서 높지만 실제 득점은 경기당 평균 득점이 오히려 원정에서 1.6골로 홈에서의 1.2골보다 원정에서 더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프랭크 감독이 과거에 브렌트포드 시절에 전술 운영을 봤을 때 브렌트포드 시절에도 사실 경기를 주도하는 운영,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을 상대를 할 때보다 브렌트포드 시절도 자신이 오히려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역습을 노리고 강력한 세트피스 한 방으로 재미를 보는, 그러니까 토트넘이 원정 경기였을 때 상대팀을 상대로 오히려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했을 때 성적이 올라가지, 이상하게 홈에서는 주도적인 경기 운영,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을 때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했을 때 토트넘이 성적과 공격력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시즌 홈에서는 프리미어리그 승리가 단 2승밖에 없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확실히 홈에서 오히려 홈발을 받지 못하는 토트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웨스트햄이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밀집 수비를 뚫어냄에 있어서 오히려 토트넘이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구도가 형성이 된다면 웨스트햄 특유의 역습에 당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웨스트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 득점이 4골로 상당히 준수한 역습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역습을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좋은 구도가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트넘이 이번 시즌 역습에 의한 실점이 0골로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 역습 수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토트넘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토트넘은 원정에서 자신들이 선수비 후 역습을 가져갔을 때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지 못하고 특히나 프리미어리그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고, 웨스트햄 역시 지금 주중에 2부 리그 퀸즈파크와의 FA컵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기 전까지는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한계로 보여지는 경기이고,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고 있는 히샬리송과 쿠두스라는 공격수가 나란히 부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무승부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토트넘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갤러거라는 박스투박스 미드필더를 영입을 했지만 이 갤러거 선수 역시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로우 블록을 형성을 했을 때 위력을 발휘하는 미드필더라기보다는 공수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토트넘이 역습을 가져가는 구도에서 빠른 기동력을 살릴 수 있는 미드필더 자원이기 때문에 웨스트햄이 누누 감독 체제에서 수비적으로 내려앉게 된다면 과연 갤러거라는 미드필더의 영입이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는 영입일까는 상당히 미지수가 생길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번에도 홈에서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가운데 공격력과 경기력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다면 무승부까지는 노릴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5번 경기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다시 세리에 A로 갑니다. 나폴리 대 사수올로 경기 나폴리의 승리 가보도록 하겠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 이변픽으로 무승부까지는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통수를 쳤습니다. 주중 경기에서 파르마와 0대0 무승부를 거두면서 골 결정적 난조를 보였는데 사실 그래도 제가 나폴리 승리로 가는 이유는 이 사수올로가 파르마처럼 점유율을 40%대만 가져가는 팀이지만 이 파르마나 레체, 피사와는 다르게 사수올로라는 팀은 그래도 공격 성향이 강한 팀이기 때문에 나폴리가 파르마를 상대했을 때보다는 오히려 손쉽게 득점을 할 수 있는 구도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 사수올로의 공격 본능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이미 1차전 맞대결에서 사수올로 원정을 떠나서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뒀던 나폴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폴리를 믿어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이 최근에 사수올로 같은 경우에는 핵심 플레이메이커 베라르디 선수를 비롯해서 토르스트베츠나 가장 많은 빅찬스 메이킹을 하고 있는 볼파토라는 공격 자원이 모두 부상 여파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수올로가 이번에도 핵심 공격 자원들이 모두 이탈이 된다면 사수올로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공격력이 떨어지면서 나폴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스올로라는 팀이 우디네세, 파르마, 엘라스 그러니까 최근에 나폴리 상대로 이변을 연출을 했었던 팀들과 비슷하게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지만 제가 앞서 언급을 드렸던 팀들보다는 확실히 공격 본능이 더 뛰어난 팀이고 반대로 수비력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사스올로이기 때문에 이 사스올로의 공격 본능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나폴리가 주중에 상대했던 파르마의 밀집 수비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수월할 수 있는 나폴리의 공격 전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스올로도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하다는 점, 세트피스 공격력 면에서는 사스올로가 7골로 상당히 좋은 세트피스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나폴리는 유벤투스와 함께 세트피스 실점이 2골로 세트피스 수비가 가장 강력한 팀이 바로 나폴리이기 때문에 사스올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나폴리가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나폴리의 승리 가능성 점쳐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역습 실점 부문에서는 사스올로가 3실점으로 나폴리의 1실점보다 사스올로가 역습 실점이 많은데 나폴리가 세트피스 역습 득점이 2골로 사스올로와 동일한 역습 득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나폴리가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폴리의 승리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사스올로의 지금 결장이 되고 있는 공격자원들 중에서 상당수 복귀가 되면서 나폴리가 주중에 보여줬었던 파르마전에서 보여줬었던 골 결정적 난조가 나온다면 이변픽으로는 무승부까지는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미경 분석 1부 마지막 경기 노팅엄 대 아스날 경기 노팅엄의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첼시와의 리그컵 준결승을 치러서 체력적인 누수가 있지만 그 경기에서 깔끔한 승리를 거뒀고 무엇보다 아스날이 최근에 부상 자원들이 돌아오면서 확실히 공격 옵션이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미 1차전 맞대결에서 노팅엄 상대로 3대0 대승을 거뒀다는 점 특히나 1차전 노팅엄과의 맞대결에서 3대0 대승을 거뒀을 때 당시에 득점을 기록했었던 미드필더 수비맨디 선수와 공격수 요케레스 선수가 주중에 있었던 첼시전에서도 나란히 득점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수비맨디와 요케레스가 또다시 노팅엄 킬러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아스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11골로 치명적인 세트피스 수비 약점이 있는데 다들 잘 아시다시피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도 강력한 세트피스 공격력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 역습 실점 부문에서도 노팅엄이 역습 실점이 5실점으로 상당히 많은데
아스날이 역습 득점이 2골로 준수한 역습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하고 특히나 주중에 2부 리그 렉섬과의 FA컵 경기에서도 승부차기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아스날이 골 결정력과 부상 자원들이 복귀한 힘을 발휘를 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변 없이 아스날의 승리, 노팅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축구 승무패 4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는 현미경 분석 2부에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전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2부에서 더 많은 이변픽이 있기 때문에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으로 합류를 하셔서 2부 분석 내용도 꼭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